네 번째 파트의 마지막 단락은 갱년기 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갱년기가 남성 갱년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성의 갱년기를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증상이 급격하기 때문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갱년기가 좀 느려지는 이제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60 전후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폐경이 일찍 돼서 40대에 폐경이 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50 정도에 이제 폐경과 함께 갱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방적 관점에서 보는 이제 갱년기는 어떠냐면 결국은 임신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폐경이 되겠죠.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갑상선이라든지 뇌의 어떤 조직들 또는 흉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선 아니면 자궁 뭐 난소 뭐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겠는데라고 판단하게 됐을 때 이제 폐경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임신 이외에 이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기능들이 여성 호르몬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골다공증도 그 중에 하나이겠고요. 저희가 골다공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임신을 해서 태아를 잉태하게 되면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는 뼈의 골질이 튼튼해져야 버티잖아요. 파골, 뼈를 이제 오래 쓴 것들은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세포 호르몬들이 균등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빠지게 되면은 파골이 더 우월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골다공증도 이제 발생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에 임신 중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몸에 이제 화기를 이제 꺼주는 효과가 여성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동양의학에만 있는, 한의학에만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런 상화가 올라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진단을 통해서 화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화기를 꺼줌으로써 그 화기가 뇌에 영향을 줬을 때 손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면 수면장애가 오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전두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난다든지 성격에 대한 이제 그런 변화로 유발을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밀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관절염이 온다든지 하는 다양한 증세들을 이제 동반하게 되겠고요. 또 그런 에너지 대사의 측면에서 기초 에너지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필요량이 부족하지 않게 되면 지방화되면서 체중이 자꾸 든다든지 한 다양한 증세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안면 홍조, 얼굴이 벌게지거나 그 열에 의해서 땀이 확 나거나 하는 부분도 내 몸 안에 있는 열의 문제이거든요. 그 열을 여성 호르몬이 눌러놨던 것들을 이제 눌러놓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안면 홍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안면 홍조를 내리고 여러 가지를 좋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 몸에 조직이 있겠죠. 그 조직은 강제로 일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조직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종양 같은 것이 그래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한방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지 않고도 화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 화기를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기를 끄는 약들을 통해서 갱년기 장애를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적인 접근을 통해서 갱년기를 잡아오시면 좋겠고,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갱년기 음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한방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처방내는데 들어가 있는 약재들의 한 가지씩을 식품으로 이렇게 섭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의 종합 세트로,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내 체질에 맞게 내 오장육부 기능에 정확하게 매칭해서 쓰게 되면 이제 한약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한약 처방을 통해서 갱년기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3번에서 이제 갱년기 한약으로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유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자궁근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자궁근종이 이 벽 안쪽으로 생기느냐, 벽 중앙에 생기느냐, 복벽 쪽으로 생기느냐 등에 따라서 예후라든지 치료 기간, 크기 등에 대한 부분도 다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궁근종 이제 일제시대 때는 대부분 이제 한약을 복용해서 많이 이제 치료를 했거든요. 결국은 혈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근육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이겠죠. 좀 더 이제 완전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출을 한다든지 요새는 이제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이제 임신을 위해서 자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방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방과 양방을 공히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한방 부인과 영역에서 많이 이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성한의원에도 이제 부인과 전문의께서 공동 대표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자궁 건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방적 치료를 해보시면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이제 45분 요실금입니다. 노인분들 남녀 불문하고 야간 빈뇨, 야간뇨가 많다고 중반에 설명드렸는데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인 경우에 이제 또 요실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제 근력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복근의 힘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관략근에 대한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다든지 가볍게 뛴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이제 소변을 지리게 돼서 일본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래서 성인용 기저귀를 평상시에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기저귀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관략근의 힘을 늘려줄 수 있는 또 이제 요실금뿐만이 아니고 자궁 하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궁 끌어올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방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와 더불어 요실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방에서 충분히 약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한방 부인과 영역의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한방 치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